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관한 주제이고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구성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앞에서 따로 공부했지만은 기본 뼈대는 토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중개대상물이고요. 확인설명서 영역에서는 공장, 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도 확인설명서의 한 양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15년 동안 지금 한 개, 두 개에 불과하니까 의미가 없고, 이 파트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확인설명서, 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설명서, 건축물은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에서 총 세 가지 축을 가지고 확인설명서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내가 기업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따서 계좌를 등록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중개의뢰인이 자, 바로 중개대상물에 관한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말고 전속 중개계약은 별로는 치고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 그냥 물건 접수하는 것 자체,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이 될 텐데 따로 계약서 안 쓰더라도 중개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이 권리를 취득하고자 중개의뢰인이 오게 되면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가 잘 되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이게요, 우리가 중개사무소에 가면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을 얘기합니다. 법에서는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면 직원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앞에서 홍보하실 때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두 가지 요건이었어요. 공인중개사일 것, 두 번째 요건이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공 또는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건 나오지도 않지만은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이기 때문에 중개 보조원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할 이유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공, 소공, 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지금 이제 제대로 안 한 경우 있죠. 행정처분 미리 땡겨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500 이하의 과태료. 나중에 과태료 묶어서 보실 거예요. 하여튼 500 이하의 과태료.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 500 이하의 과태료. 나중에 과태료 할 때 정리할 테고요. 한편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확인 설명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자, 바로 이때 3월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격 정지도 나중에 묶어서 보실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이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개공과 소공이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확인 설명이고, 확인 설명 자체가 중개 업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축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벌칙 등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야 되죠. 자,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라고 해서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공적 장부라든가 또는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개공이 자기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설명하는 영역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개 의뢰인, 즉 매도 의뢰인이나 임대 의뢰인한테 물어서 들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의뢰인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에 협조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세부 확인사항에 관한 영역입니다.
있습니다. 즉 개공이 밖에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정보를 설명하는 영역을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이 알 수 없는 영역, 자 이게 이제 점쟁이가 아닌 게 모르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기본 확인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적 장부라든가 혹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 이 내용을 설명하는 영역이 기본 확인사항. 종류가 좀 상당히 많죠. 8개 되나요? 예, 좀 이따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가장 쉽게 구성하는 거, 요즘은 유치해 잘 내지는 않는데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이슈. 그럼 이제 8개를 외우겠어요? 4개를 외우겠어요? 당연히 4개를 외워야죠. 외우기 편한 거. 자, 바로 실상 벽환이라고 해서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할 때 상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서 실상 벽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그 6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죠. 실제 권리 관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상자 벽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환경 조건까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 자, 이게 내용들이 되게 복잡해 보여서 힘들어 하십니다. 이 파트에서. 근데 일단 실상벽환을 일단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가장 기초가 되는 문제야. 이 문제를 줄 때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점수 맞추라고 그냥 대주는 그냥 이건 무조건 맞추시라 라는 문제가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된다? 세부 확인사항이다 라고 일단 외우셨어요. 기본 확인사항은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부 확인사항의 의미가 뭐라고요? 자, 개공이 직접 현장 답사나 또는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부 확인사항. 그래서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 매도 의뢰인 또는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 미리 알려준 거야. 또는 알려주지 않아서 궁금해서 바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록하는 영역을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 중요 쟁점이 되는 게 이 얘기야.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되겠어요? 바로 확인 설명서에도 그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문이 길잖아요. 읽다 보면은 다 지쳐버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뭐라고요? 만약에 협조를 안 했으면 안 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다 확인 설명서에도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시게 되면 출제는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길잖아요. 그럼 무조건 뒤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중개 의뢰인이 직접 자신이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서 중개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위약금으로서 자 바로 100분의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소요된 비용을 얻었다 위약금으로 지불을 해야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듯이 이것도 내용 어렵지 않아요. 설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대해서 중개 의뢰인, 매도 의뢰인이 얼마물이었다. 벽면 도배는 잘 돼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안 했다는 사실 자체를 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누가 개공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서 요렇게 실상벽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중에서는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 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비교해서 출제하는 거. 이게 요즘엔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졌어요. 근데 과거에 도배해버렸던 문제, 거의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나왔던 것이 실상벽환, 실제 권리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환경 조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했을 때 사실은 환경 조건 또는 실제 권리 관계 둘 중에 하나야. 왜? 문제를 어렵게 구성하려면 제일 뒤에 숨어있는 환경 조건을 끌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좀 쉽게 구성하려면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실제
권리관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바로 세부 확인상의 한 내용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보셨고요.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기본 확인상의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기본 확인상,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의 기본 확인상,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진 중개 대상물에 있어서의 확인 설명상에서 이게 지금 제가 전체 그림을 한 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지금 강의해 드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를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전체를 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개별적인 중개 대상물별로 설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이제 67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보십시다. 기본 확인상, 공적 장부라든가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사항이다 라고 해서, 자, 제일 먼저 특정을 해야 돼요. 대상 물건의 표시. 지금 어떤 물건을 설명하는지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해서 제일 먼저 이게 특정이 돼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가름 아파트 401동 601호 이렇게 이제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대상 물건의 권리에 관계돼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현재 소유자 홍길동이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로 권리 관계라고 해서 이건 등기부의 내용을 가지고 확인 설명합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혹은 건축물 대장 등을 가지고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해서 토지는요, 사실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2차 과목 공시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공간정보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토지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토지 또는 건물의 사실관계, 몇 평이다, 몇 층이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대상 물건에 표시해서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가 권리관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됩니다.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당연히 있을 테고, 소유권이 누군지, 소유권 외의 권리, 뭐 지상권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전세권이 있으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자, 공법상 이용 규제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공법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죠.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기반 시설의 설정 배량, 이 기반 시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시 고운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까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부동산 공법하고 중개사법이 다 연계가 되는 거야. 그건 내가 1등이란 거지. 왜? 이게 다 연계가 돼 있거든.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보통 중개사 교재는 막 지저분하게 몇 개가 다 달라붙어 있어. 왜? 공법을 모르니까 있는 법 좀 그대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외우기도 힘들어. 자,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 이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설, 이게 기반설이죠. 지구 단위 계획까지, 여기까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토계획부론 법에서 설명하는 도시군관리계획 5개에다가, 자,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있죠. 용도 지역에서 파생되는 게 건폐율, 용적률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라는 것도 공법상 이용 규제 한 내용으로서 확인 설명한다.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토지, 거래, 허가구역 여부. 허가구역 얘기는 민법 할 때는 몇 번 나오죠. 어디에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선약 등기는 무효라고 했었고,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선약 등기는 유효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게 이제 토지용 규제와 관련한 부분. 그래서 고지에서 가면 앞에 5개 이 얘기는 바로 이용에 관한 규제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뒤에 하나는 처분에 관한 규제. 파는데 일정한 규제. 물론 실제 확인 설명서 이보다 한두 개 더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 근데 단군이 나라만 한 번도 안 냈으니까 제가 다 쳐버리고 그냥 국토계획법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야.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계. 그 외에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건폐율에 상한, 용적률에 상한. 건폐율이 뭐 했었죠?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갔어요.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했던 얘기인데, 자, 내 땅에다 건물 짓는다 할 때 내 멋대로 지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 멋대로 지을 수 없고 건축 면적 일정한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건폐율이 50%고 대지가 100평이면 하늘 위에서 봤을 때 건축 면적은 50평밖에 뽑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용적률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을 규제하는 개념. 그래서 어떤 토지의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 200%, 그 다음에 대지가 100평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층당 최대 50평,
자, 이런 식으로 50평씩 뽑으면 최대 4층까지 뽑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이고요. 이게 국토기획법, 공법을 통해서 주로 공부했던 내용인데 확인 설명서에도 이게 들어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가십시다. 지금 중개 대상물에는 뭐가 있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가 있죠? 근데 이 주거용 건축물의 의미에는 뭐가 내재가 되냐면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확인 설명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도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확인 설명하니까 공법상 이용 규제, 거래 규제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확인 설명할 내용.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내용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를 통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게 되면 어떻다? 대상 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게 되면 어떻다? 권리 관계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걸 띄워보게 되면은 여기서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은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기획부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 기준으로 56657, 9887, 777 이런 식의 건폐율 숫자 있고요.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이런 식의 용적률 최대한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건폐율 용적률에 상하는 그 숫자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조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범주 안에서 정해진 조례를 통해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하고자 할 때 조례를 확인해서 그 용도적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 설명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 공적 장부나 조례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입관비에서 대가리 따서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입관비라고 하는 거. 입관비는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할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입지 조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와 있나요? 제일 많은 게 6개야. 보니까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나와 있는데 요건 미리 외웁시다.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중개대상물 3개가 있잖아요. 비교해서 출제하는데 자, 입지 조건의 가장 중심 쪽은 3가지 도, 접, 대 이렇게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됩니다.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 이 중개사법이 이게 처음에 짜증이 나. 대가리 딸게 진짜 막 대가리가 난무합니다. 중개사법 시험이 수업이 끝나게 되면 사방에서 그냥 대가리가 난무해. 대상, 알제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리고 도접대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아까 실상, 벽판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요. 근데 중개사법이 처음이 좀 힘들어. 대가리 따는 게 많아서. 근데 나중에 루틴들을 좀 발견하면 아주 점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잘 나오고 공부할 때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 과목이 중개사법에서 도, 접, 대 일단 대가리부터 따는 거야. 도로와의 관계, 접근성,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도접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는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3가지가 되는 거예요. 도접대.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 상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바로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도접대에다가 뭐도 필요하다. 주차장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주거용 건축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접대 주차장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나서 학교 필요하죠. 백화점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병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도 다 확인 설명할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확인 설명할 내용이 달라진다. 근데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일단 도, 접, 대부터 시작을 해서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뭐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요? 주차장. 거기 주차할 수 있는 점인지 확인 설명해 줘야지. 근데 자, 아파트 같은 주택에 있어서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외에도 학교라든가 또는 백화점 혹은 병원이 몇 분 거리,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다. 이런 식의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지 조건 좀 외울 게 많고요. 단독으로 하나의 출제. 자, 그럼 보십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중개 대상물, 토지가 됐든 주거용 건물이든 비주거용 건물이든 도로와의 관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지. 가보면 알지. 도로 접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설명할 수 있잖아요. 접근성. 이것도 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현장 답사를 하면. 대중교통. 근처에 버스 정류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어. 근데 지하 주차장이 있어도 들어갈 수는 있잖아, 지하 주차장. 못 들어가나요? 뭐 있어야 돼? 표가 있어야 주차장 들어가는? 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 차 들어갈 때 같이 끼어 들어가면 되잖아, 그 살짝. 아, 그렇다고요. 아, 좀 이따 달라지는 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야. 밖에서 알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포인트를 설명드린다고. 그 다음에 근처 학교 있는지 없는지 지가 조사해보면 될 거 아니야. 판매 및 의료시설, 백화점이나 병원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다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 확인상이라고. 개공이 굳이 누구한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안 물어봐도 지 발로 뛰어다니는 거 어떻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뭐로 분류한다? 기본 확인상. 나중에 세부 확인상이랑 헷갈린다고. 개공이 직접 알 수 있냐 없냐 이 싸움이라고요. 개공이 알 수 있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기본 확인상. 두 번째, 입시 조건에 의해서 관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경비실 관리 주체 뭐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X표. 토지는 관리를 한다 안 한다. 토지에 경비실이 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아, 빈 토지 앞에 딱 경비실이 있어. 그리고 경비실 아저씨가 딱 기다리면서 출입을 통제. 그런 거 없잖아. 토지는 관리 안 해요. 관리 주체란 개념도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업의 분류라고 해서 임, 공, 관, 중, 자, 감 이렇게 외우셔요. 임대업, 그 다음에 공급업, 관리업,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 이런 식으로 학개론에서 공부한다. 그때 포인트가 뭐냐면 그때 관리업에 기타 부동산의 관리업, 즉 토지의 관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통계청 자료라고. 그래서 토지는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설명은 토지인 중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자,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굳이 해석하면 뭐 화장시설 이런 게 있겠지. 화장시설. 근데 그렇게까지 갈 건 아니고 이 안양 쪽에 보니까 저기 자원회수시설인 거 있잖아요. 자원회수시설. 뭐예요? 하여튼 말을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 사람들 헷갈려. 자원회수시설 이렇게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써있다고. 뭔지 아세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를 소각만 한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자원을 연로해서 회수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안양 시민들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나는 옆 동네라서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비선호시설이라고 치십시다. 비선호시설. 자, 주택은 비선호시설. 주택인 중개사,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당연히 확인 설명해 줘야 돼. 왜냐면 이제 분진 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도 설명을 한다고 돼 있어요.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아, 옆에 장사시설, 화장시설 있으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같은 100평짜리 토지고 1000평짜리 토지를 할지라도 근처에 화장시설 봉안당했으면 활용 용처가 떨어진다고. 화장실 앞에다가 나이트클럽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서로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귀신들하고 귀신이 될 만한 사람들하고. 아, 새벽녘에 나이트클럽 앞에서 토하고 지랄하는 애들하고 그 전날 토하다가 돌아가셔갖고 화장실에 들어간 분하고 좀 그렇잖아. 근데 하여튼 결론만 얘기하면 비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확인 설명을 할 때는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20몇 살 돼갖고 첫 직장을 나가는데 애가 엄마한테 전화했어. 나 엄마 직장 그만 다닐래. 왜? 주변에 안 좋은 시설이 많아. 이러면 그 새끼가 웃긴 새끼지. 아니, 직장을 돈 벌러 가지 무슨 좋은 시설 구경하러 가나? 어찌됐든 간에 비선호시설은 어떻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요. 토진 중개 대상물은 어떻다? 관리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고요.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거, 비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외우시더라고. 빛 속에 들어가면 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는 멀리서 봐야 보인다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뭐가 없다? 비선호시설이라는 확인 설명 항목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입관비라고 하는 거 세 가지 보셨습니다. 입지 조건, 관리, 비선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현장 답사를 통해서 어떻다 확인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개공이 직접 확인해서 어떻다 설명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 설명. 이게 뭐야? 아파트를 사러 왔다고 해서 자, 한 가람 아파트 601동 504호 이게 지금 3억 8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거든.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건 당연히 자기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근처 거래 금액을 알 수가 있으니까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관련해서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또는 지금 건물 주택 가격, 단독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등 해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 시군구에 발표하거든요. 공시지가가 얼마고 등등 이런 내용도 기본 확인사항. 이것도 시군구에 전화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집주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집주인은 어차피 알지도 모를 테고 해서 이게 하나고 마지막에 바로 자, 지금 확인 설명은 누구라고 했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취득세. 나중에 세법 공부하면요. 취득세를 낼 때 같이 내는 세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세트로 같이 세금을 내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학개론할 때도 공부하는 주제인데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거 세법 보면 나와 있다고. 기본 확인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거래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는 영역이고요. 공적 장부라든가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개공이 직접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 기본 확인사항. 다시 갑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세 번째 이슈,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규제. 이게 주로 공적 장부 특정하는 과정이 될 테고요. 입관비라고 해서 현자, 입지 조건, 관리, 그 다음에 비선호 시설의 존부 이런 것들도 확인 설명. 그게 거래 예정 금액, 돈 얘기니까 세금 얘기 나와야 되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와 세율 이런 것들을 어떻다 확인 설명한다. 이게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고요? 바로 기본 확인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양이 많았던 게 입지 조건에서 입관비 중에서 도접대로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토지는 중개대상물은 도접대, 비주거용 건축물은 추가해서 주차장 필요할 테고 주거용 건축물은 거기다 추가해서 판매 및 의료시설과 교육시설 정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한 번에 안 외워져요. 좀 이따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리치넘처럼 떠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개념이 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세부 확인사항 보게 되면 아까 미리 외웠어요. 실상벽환이라고 하는 거, 실제 권리 관계,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벽면 도배,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거. 이건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실제 권리 관계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된 권리를 설명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 표시 안 되는 권리가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임차권이라는 것도 등기가 안 되면 표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봐야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들 필요할 테고요. 뭐 자세히 안 나오고 그냥 실제 권리 관계 이걸로 다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고 나와 있죠. 이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내부 시설물의 상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를 냈다고 세입자를 구한다고 지금 물건을
전세 물건을 내놨다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내부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지금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방을 내놨다고. 세입자 추가 곧 이 계약, 임대차 기간 만료가 돼 나간다고 그러니까 세입자를 구합니다라고 중개업소에 내놨다고.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서 수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십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주거 침입죄에 걸려요.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요. 오늘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 있잖아요. 방 안 보이죠? 집 안 보이죠? 집 안 보여준다고. 이유는 없어. 그냥 안 보여줘. 됐거든? 그 사람 권리예요. 그 사람이 임대차가 종료가 돼서 나간 상태 빈집일 때 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안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싸우면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서로 이해해서 도와주고 서로 양보를 해주는 건 가능한데 그 사람의 안온한 주거를 침해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보러 승강기 탈 권리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가 504동, 604호야. 그럼 6층까지 걸어갈 수는 없잖아. 승강기 탈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가끔 보도 나오잖아요. 새로 좀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데서 배달하는 애들은, 잡것들은 일반 승강기 타지만 화물 승강기 타. 재수없으니까. 요렇게. 또는 심지어 승강기 타지 말고 1층에다 맡겨놔.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잖아요. 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배달원이 올라갈 권리가 없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6층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갈 권리도 없다고. 입주자 대표에서 중개업소 애들은 들어오지 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규약으로 결정을 해버리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어봐서 써야 된다고. 물론 실무적으로는 가서 확인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은 권리가 없다고. 세입자가 협조를 안 하는 수가 있다고. 또는 입주자 대표에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수가 있다고. 그럼 방법이 없잖아. 물어봐야지.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세부 확인상이라고 분류하는 거라고요. 벽면, 그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도배, 확인 못 하잖아요. 남의 집구석에 들어갈 권리는 없다고. 뭐 중개업소,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무슨 경찰이냐고 영장 들고 들어갈 게 아닌 바야. 사법경찰관이 아닌 바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남의 주거에. 되게 재밌겠다. 영장 들고 딱 들어가서 벽면 상태를 체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에서 그렇게 하니까 오인하신다고. 거기까지 뭐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굳이 협조를 했으니까, 특별히 허락을 해주니까 나에게 기회가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권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한테 물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협조를 안 하면 협조 안 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and 확인 설명서도 함께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벽면 도배 어렵지 않고요.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나중에 문제 뽑으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얘예요. 왜? 외우다가 다들 지쳐버리거든. 제가 오늘 벽면 상태 설명 안 드리고 왔어요. 저기 내부 시설물 상태 좀 이따 한 번에 정리하려고. 왜냐면 이거 설명하면 여기서 다 지쳐버려. 그냥 쭉 뻗어버려. 여기까지 오질 못해. 제일 중요한 게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 중개업소에서 들어가서 일조 이틀간 밤을 새우는 거야. 해가 언제 뜨는지 이럴 수 없잖아요. 소음 알 수 없잖아요. 진동 살아봐야 하는 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다 결국은 임대 의뢰인 또는 매도 의뢰인한테 문의해서 확인 설명을 써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 파트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해서 이 파트는 소, 난, 승 세 가지로 끝냅니다.
토지는 내외부 시설물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 설명할 게 아니고, 건물이 없으니까 벽면 도배도 없고, 환경 조건을 따져볼 실익이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이건 기초적인 부분이라서 별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이제 소난성, 소방, 난방, 승강기.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힌트 드린 게, 승강기 상태가 어쩐지 개공이 가서 확인할 능력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어서 확인 설명한다. 소방이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요. 나중에 주거용 건축물에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것을 존재 여부를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주택 중에서 아파트 제외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소방 관계 법령이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는 어차피 스프링클러 이런 거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이런 게 법상 설치가 돼 있다고요. 없다고 쳐봐요. 골 때리잖아요. 25층 아파트인데 3층에 불났는데 어머 불났다. 어머 4층으로 옮겨가네. 와 5층도 타고 있네. 내가 언제까지 다 타려고 그래? 안 되니까 당연히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이런 게 다 소방 설비가 다 일반 상가처럼 세팅이 돼 있어요.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근데 단독주택 이런 건 없었고 스프링클러 이런 거 없거든. 근데 화재가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소방관계법이 개정이 됩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의 단독주택, 지금 말고 이미 허가받아서 완성된 단독주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고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법령 개정 때문에. 새롭게 짓는 주택들은 단독주택이라 할지라도 단독 경보용 감지기, 소방 감지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서 할 때, 기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할 때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단독주택 등에 있어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난방 방식, 승강기. 소난성. 어렵지 않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소화전, 비상배. 소화전이 뭐죠? 물 나오는 거잖아요. 불났을 때 물 끌어올 수 있는데, 이게 소화전. 비상벨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약간 어긋났는데, 여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걸로 거의 다 구성이 됩니다. 그 전에 나왔을 시절에는 소화전 비상벨이라고 하는 거, 소화전 비상벨이라는 게 기본 확인상이냐, 세부 확인상이냐, 이런 게 나온다고 건물 안에는 들어갈 권리가 있다, 없다? 들어갈 권리가 없습니다. 개공한테는 건물 안에 들어갈 권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물어서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뒤에 숨어 있어서 역시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게 바로 일조 소음, 진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자, 이렇게 해서 세부 확인상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살펴보셨고, 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가볼까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잠시 끊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